넷플릭스 드라마 블랙미러 시즌5 1화를 보면 매우 리얼한 VR 기기가 구현된 미래가 그려집니다. 데니와 그의 친구 칼은 VR 기기로 구현된 게임에 빠지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VR 게임에 들어가면 맞을 때의 고통도 또 성관계 시의 쾌락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성 캐릭터를 고르고 또 제 여자친구가 남성 캐릭터를 고른다면 저는 여성이 느끼는 성적인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제 여자친구는 남성이 느끼는 성적인 쾌락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참고로 이거 넷플릭스 광고가 아닙니다. 저는요 솔직히 떼돈을 벌고 싶습니다. 사담이지만 제 생각에 1세대 통신은 라디오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것이었죠. 2세대는 영상 매체입니다. 그리고 3세대는 VR과 AR을 이용한 보고 느끼는 매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유튜브가 보는 매체의 최고 자리에 위치해 있지만 미래에는 보고 또 느끼는 VR과 AR 시장을 선점하는 플랫폼이 제2의 유튜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게임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우위를 차지할 겁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아직 화질이 너무 안 좋으며 컨텐츠도 별로 없고 무엇보다 생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생생하지가 않습니까? 저는 미래학자도 뭣도 아니지만 인간의 뇌 속에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의 기술력과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기술이 도입이 된다면 이제 우리는 뇌파를 조종하는 장치를 달고 몬스터 헌터의 세계에 가서 무페토 지바를 잡을 것이며 소환사 협곡에서 티모 버섯의 고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진의 디바이스를 팔에 감고 친구들과 드래곤볼 파이터즈와 같은 격투 게임을 할 때 친구가 내 팔을 때리면 그 고통이 내 팔에 그대로 전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다가올 때 빠르게 진입한다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겠죠. 당장 먼 미래가 아니라 2021년 VR과 AR 시장은 한화로 약 11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유튜브가 2019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이 약 18조 원이었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저는 나름대로 이쪽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현금을 쌓아두는 게 목표고 개인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그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홍콩 시립대학의 바이오메디컬 공학 위싱거 박사는 2019년 11월 세계 3대 저널 네이처에 촉각을 송수신할 수 있는 디바이스 개발을 발표합니다. 참고로 한국인도 다수 참여하였습니다. 이름을 보시면 일리노이 대학과 유로럭스 커퍼레이션, 노스웨스턴 대학의 이찬미 씨, 김승엽 씨, 정지훈 씨, 유용중 씨, 김봉훈 씨, 이근혁 씨 등이 참여하셨습니다. 연구진은 논문의 첫 문장에서 말합니다. VR과 AR의 미래는 생동감 있는 이미지와 오디오뿐 아니라 느낄 수 있는 감각, 사용자가 완전히 빠질 수 있는 기술에 달려있다. 연구진은 선도 없고 배터리도 없는 새로운 디바이스를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이 만든 디바이스는 몸에 붙일 수 있도록 휘어질 수도 있고 프로그램화된 명령을 통해 물리적인 자극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넷플릭스 블랙미러의 VR, AR과는 약간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완전한 VR과 AR은 전자장비가 뇌에 간섭을 함으로써 가상의 세계를 열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상의 세계에서 겪은 고통과 쾌락을 우리 몸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은 사실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훗날 그런 자극 전송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멀리서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에 대한 첫 단추인 거죠. 연구진은 총 9개 층이 겹쳐진 얇은 시트 모양의 디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카파가 들어가 있죠. 참고로 카파를 넣은 이유는 카파가 전기가 매우 잘 통하는 전도성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기가 가장 잘 통하는 건 은인데 은은 비싸니까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금속인 카파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물은 보시는 것처럼 잘 휘어집니다. 또 뒤집어서 사용도 할 수 있고 사람 피부에 잘 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종의 SoC, 시스템 온 칩입니다. 내가 예전 영상에서 반도체의 미래는 SoC가 최종 목적이지만 그 막대한 연구 개발비로 인해 SOP로 연구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관련 영상은 오른쪽 상단에 카드로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실리콘 A와 B층 사이에 자석과 코일로 구성된 액추에이터, 작동기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겁니다. 자석과 코일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 주시고요. 이렇게 만든 디바이스를 사람 몸에 붙이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 기술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모니터에서 어머니를 클릭하면 어머니의 손에 붙어있는 VR 디바이스를 통해 아기가 자신을 만지고 있다는 걸 어머니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격투 게임에서의 고통도 느낄 수 있다고 했죠. 연구진도 실제로 제시한 예시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원리로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까? 사람 몸에 붙어있는 이 패드를 자세히 보면 뭔가 동그란 것들이 보이죠? 이 영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작동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작동기를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리고 가해지는 압력에 따라 다른 진동수를 가집니다. 각각의 작동기들은 각각의 다른 자극을 피부에 전달하며 자극에 대한 섬세함이라고 할까요? 그걸 높였습니다. 작동기들은 신호를 받으면 막 진동하면서
피부에 느낌을 전달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의 조작기 같은 그런 진동이 아니라 1초에 200사이클 이상 강하게 진동함으로써 실제로 터치하는 감각을 구해냈다고 합니다. 조금 음란마귀가 낀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연인 사이에 신체적인 대화는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디바이스를 중요한 부위에 부착하고 서로의 촉각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 수요는 어떨까요? 이게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어도 엄청나게 팔릴 겁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파트너의 손길을 느낀다. 이런 문구로 마케팅을 하면 엄청나게 돈을 벌 겁니다. 아, 재미있는 걸 하나 더 말할까요? 처음에 이 디바이스는 배터리가 없다고 했죠. 근데 어떻게 작동합니까? 정답은 에너지 하베스팅입니다. 버려지는 에너지를 모아서 재사용하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예전 영상들에서도 엄청나게 자주 말했습니다. 관련 영상들은 고정 댓글로 표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너지 하베스팅을 통해 탈모도 해결했고요. 체내 섭외형 의료기기도 구현했고 물 한 방울로 전기도 만들고 대기 중의 수증기로 전기도 만들어냈습니다. 에너지 하베스팅을 사용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터리가 붙어있으면 폭발할 위험도 있고 또 무거워집니다. 연구진은 에너지 하베스팅을 위한 코일을 디바이스 내에 넣었고 이 코일은 작동기들의 전력을 전달하고 컨트롤하기 위한 역할도 수행합니다. 그럼 원리가 뭔데? 연구진은 NFC를 사용했습니다. NFC가 뭔지 몰라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삼성페이를 쓰실 때 이용되는 원리가 근거리 무선 통신인 NFC입니다. NFC는 디바이스가 안테나에 가까워지면 두 디바이스 사이에 자기장이 형성되고 여기서 생성된 전류를 통해서 통신을 유발합니다. 앞에서 작동기들의 자석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NFC를 위해서 넣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기만 해도 돈 냄새가 나지 않나요? 이 연구를 보면 최신 기술이자 미래 기술인 SOC부터 에너지 하베스팅까지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올린 영상들이 이 분야와 뭔가 이어진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런 연구들과 관련된 회사들을 잘 주시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언제 제2의 구글, 언제 제2의 테슬라가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기억해주세요. 저는 공학적으로 또 얄팍한 시각으로 보는 개미일 뿐이지 사실 경제학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죠. 저는 한 달 전쯤에 친구들이랑 모여서 이럴수록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금이 떨어진 주식들을 매수하는 시점이라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생각한 것들을 남들이 생각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매수를 안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우리가 생각했던 건 개나 소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고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이 아니었죠. 이처럼 저는 운에 맡기는 초보 중에 초보입니다. 어디에 투자할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슈카TV 같은 걸 보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새에 기술은 발전을 하고 있고 결국 돈을 버는 것은 남들이 생각했지만 하지 않았던 것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그랬죠. 전기자동차 기술을 일론 머스크가 처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가솔린이라던가 디젤 엔진으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생각을 BMW, 벤츠, 아우디가 못했겠습니까?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흔해 빠졌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던 전기자동차에 뛰어든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구글의 CEO 레리 페이지는 항상 구글을 경영하며 다음의 원칙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훌륭한 아이디어는 더 이상 훌륭해지지 않을 때까지 언제나 미친 아이디어다.